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남극 탐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셰클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탐험대가 구성되자 다음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부지런히 발품을 판 덕분에 수천 파운드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해요. 셰클턴은 세척의 구명보트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캐워드 호, 더들리 더크 호, 스탠콤 윌스 호가 탐험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며칠 후에 셰클턴은 인듀어런스 호를 이끌고 세 번째 남극 탐험을 하게 됩니다. 영하 50도의 강추위를 2년 넘게 견뎌야 하는 혹독한 여정이었어요. 탐험대는 석 달 만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지만 거대한 얼음덩이들이 남극 대륙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얼음덩이들 때문에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죠. 인듀어런스 호는 속도를 줄이고 뱃머리로 얼음덩이를 쳐서 가장자리를 V자 모양으로 만든 후에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전 속력으로 얼음을 뚫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갈수록 두껍고 단단한 얼음덩이를 만나게 되자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불가능해지고 말았어요.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죠. 결국 인듀어런스 호는 얼음덩이에 둘러싸여 갇히고 말았는데요.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봄이 와서 얼음덩이가 녹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탐험대원들은 얼음덩이로 둘러싸인 환경에 적응해야 했는데요. 나무와 눈덩이를 쌓아서 이글루와 도글루, 그러니까 이글루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집인데 사람이 사는 집이고요. 도글루는 누가 살까요? 바로 도그, 개들이 사는 집입니다. 난로도 만들었고 배 내부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지는 남극의 겨울 기간에 대원들이 할 일은 너무나 많았는데요. 개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주로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물고기나 펭귄을 잡으러 갔고 펭귄도 잡아먹었나요? 펭귄도 먹는 건가? 날씨나 위치 등 과학적인 관측도 했으며 끊임없이 배에 둘러붙는 얼음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에는 책을 읽기도 하고 장비를 수리하거나 젖은 옷을 말리기도 했는데요. 셰클턴은 탐험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애썼습니다. 이게 바로 셰클턴의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해요. 셰클턴은 탐험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애를 썼다는 거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물개와 펭귄 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기도 했고 개썰매 경주 대회나 백과사전 퀴즈 대회를 열어서 신나는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죠. 특별한 기념일에는 파티를 열어서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고 또 건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시도 읽고 흥겨운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진이 난 것처럼 얼음 땅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더니 갑자기 거대한 얼음덩이가 배 밑창을 들이받아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셰클턴이 소리쳤어요. 배가 침몰할 수 있으니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해. 1년이 넘게 2400km나 얼음을 물리치고 버텨온 인듀어런스 호는 결국 쓸모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남극 탐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낙담하고 있던 대원들에게 셰클턴은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도 유명한 말이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남극 탐험이 아니라 모두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네, 바로 이게 셰클턴의 리더십이에요. 가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표한 대로 안 됐잖아. 그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셰클턴의 그런 진취성, 그리고 순발력, 그리고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배는 얼음덩이들 덕분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대원들은 얼음 땅에 오션 캠프를 차리고 인듀어런스 호에서 구명보트와 식량, 연료, 썰매, 장비들을 실어서 캠프로 옮깁니다. 한 달 만에 인듀어런스 호는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었어요. 대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탐험대는 좀 더 안전한 얼음을 찾아서 힘겨운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된 행군 끝에 탐험대는 페이션스 캠프를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음 위의 캠프에서 생활하는 석 달 동안에 탐험대원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식량을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졌고 기온도 갈수록 떨어져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에요. 셰클턴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대원들과 함께 세 척의 구명보트를 타고 육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셰클턴은 탐험대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해 160km 정도 떨어진 엘리펀트 섬으로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160km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 160km? 1km에 1분의 1km를 갈 수 있다면 160분 동안 가는 곳이니까 160분이면 360분,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여기 태안에서 산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안에서 한 진안이나 장수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탐험대원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온몸에 동상이 걸려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나침반 하나로 백기를 찾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침반 하나. 5일 동안의 사투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육지에 도착한 탐험대원들은 오랜만에 물과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펀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어요. 돌아갈 배와 식량을 구하려면 고래잡이 기지가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셰클턴은 부대장 와일드, 선장 미슬리와 상의해서 탐험대원 중 5명만 데리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기로 하고 나머지 22명의 대원들은 엘리펀트 섬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셰클턴이 제임스 캐워드 호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 부대장 와일드가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셰클턴, 당신은 꼭 해내고 말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니까요. 당신은 꼭 해내고 말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니까요. 이렇게 구성원들이 리더의 말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할 때 리더는 힘이 나는 거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는 바닷길은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로 악명이 높은 곳이라서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가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셰클턴 일행은 열흘 동안 큰 파도와 거센 바람에 맞서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사우스 조지아 섬의 킹 하콘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코티 캠프를 세워요. 하지만 고래잡이 기지는 섬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셰클턴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섬을 가로질러 가기로 했는데요. 셰클턴은 일행 중 셋을 캠프에 남겨두고 등반 경험이 있는 2명만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세 사람이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어요. 높은 얼음산과 가파른 협곡, 허리까지 빠지는 눈밭, 날카로운 빙하를 하나씩 헤쳐나가느라 피로와 굶주림은 상상을 초월했고 고산병과 탈수증까지 겹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왜 히말라야 산이나 아니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그런 데 등반을 하는 사람들 보면 고산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멀미를 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쓰러져서 죽기도 하는데요. 세 사람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 않고 걸어서 드디어 고래잡이 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셰클턴 일행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배를 빌려서 섬의 반대편에 있던 대원 3명을 데려옵니다. 고래잡이 기지 사람들은 환영 파티를 열어서 탐험 대원들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들의 용기와 도전. 여러분은 어떤 때 용기를 내고 어떤 일로 도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번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셰클턴 일행은 엘리펀트 섬에 있는 탐험 대원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얼음덩이를 뚫고 갈 수 있는 튼튼한 배와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충분한 연료도 필요했는데요. 다행히 칠레 정부가 증기선 옐초호를 빌려주게 되어서 셰클턴 일행은 얼음덩이 때문에 4번이나 실패한 끝에 마침내 엘리펀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 남아있던 22명의 탐험대원들은 구조선을 보자마자 바닷가로 뛰어가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셰클턴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 무사한가? 모두 무사한가? 부대장 와일드가 대답합니다. 네, 모두 무사합니다, 대장님. 모두 무사합니다, 대장님. 셰클턴은 인디어런스호의 탐험대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27명 모두를 구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얼음 속에서 그냥 빙장을 할 뻔했지 않습니까? 빙장? 얼음 무덤이 될 뻔했는데 다 살아난 거예요. 칠레의 푼타아레나스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셰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문장을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죽음을 이겨내고 삶을 얻어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탐험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되고 가슴 벅차다는 거죠. 진정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4년 뒤 셰클턴은 인듀어런스 호의 동지들과 함께 4번째 남극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극 바다의 지도를 제대로 그리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탐험 도중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그만 죽고 맙니다. 불쌍해. 대원들은 셰클턴을 고래잡이 선원들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셰클턴의 비석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당신들은 왜 셰클턴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셰클턴은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대원 모두를 안전하게 구해낸 탐험가다 그랬어요.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위대한 탐험가였다라는 거죠. 탐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옳은 일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기도 하죠. 꼭 탐험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도 그러하고 또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려가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모두 바친 우리의 독립투사들, 우리의 선열들,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극복하기 힘든 일, 남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어려운 길,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많은 선교사들, 또 사회운동가들, 또 예술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탐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옳은가? 자기의 사명이 불타오르고 그 길이 옳다라고 믿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그 길, 자기가 믿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죠.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3살에 아버지 직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는 책을 읽고 가난농군학교를 수료한 다음 제가 농촌총각을 만나서 시집을 오게 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접고 이렇게 농부의 아내가 되어서 3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선택했고 또 제가 걸어가야 될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걸어오는 그 와중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사실은 저는 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렇지만 이 셰클턴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많은 그 선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죽을 때까지 또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진정한 탐험가다, 위대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보니까 무릎도 깨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무릎을 고추 세우고 일어서서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더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뻔한 길이고 다 아는 길이고 또 너무나 평탄한 길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굽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또는 반듯한 길, 별의별 길이 다 있겠죠. 가시밭길, 격작발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 이야기가 많고 또 들려줄 이야기,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소중한 지혜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니스트 셰클턴은 사명을 믿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극복했나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겼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었던 그 용기, 모든 걸 버리고 다시금 그 새로운 배에 올라탈 수 있었던 그런 그 용기도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아낌없이 끝까지 도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다음 주는 꼭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 만나요.